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9월도 막바지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따뜻한 가을 햇살이 참 좋죠. 오늘부터는 수요일마다 조금 다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연들을 읽다 보니 단순한 추억 이야기가 아니라 진솔한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마음들을 함께 나누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깊은 속마음을 들어볼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시며 공감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세 주부 방영순입니다. 제 남편은 59세로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다 작년 12월에 정년 퇴직했어요. 부장까지 올라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집에 와서도 오늘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후배들이 나를 정말 따른다 하면서 활기차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아파트 부녀회 모임만 가도 영순 씨 남편 정말 잘 나가시네. 부장님이시라며? 하는 소리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어요. 퇴직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남편이 집에 있으면 좀 편할 거야.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전구도 갈아주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현실은 달랐어요. 퇴직 첫날부터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 관리하던 습관 때문인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리는데 계란 후라이는 왜 이렇게 익혔어? 반숙으로 해야지. 설거지를 하면 물을 너무 많이 쓰네. 요금 많이 나와. 청소기 돌리면 그렇게 하면 안 깨끗해져. 이쪽부터 해야지. 정말 하루 종일 지적질이에요. 35년 동안 제가 혼자서 다 해왔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일 황당했던 건 제가 마트에 장 보러 나간다고 하니까 뭐 사러 가는데? 돈 얼마나 들어가? 꼭 필요한 것만 사와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마트에서도 제가 물건을 집으면 이건 왜 사? 이것보다 저게 더 싸네 하면서 정말 창피했어요. 그동안 혼자 장 보러 다니면서 아는 상인 아주머니들한테 남편분 퇴직하셨구나. 좋겠다 하는 소리 듣는데 속으로는 좋기는 뭐가 좋아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터진 건 3개월 전이었어요. 제가 20년 넘게 다니던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려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너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운동만 하러 다니네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35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 준비시키고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 차려주고 제가 언제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그날 밤에 남편이 잠든 후에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이게 내가 꿈꿔온 노후 생활인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집에 있는 게 숨이 막혀요. 남편 눈치 보느라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줄였고 그동안 좋아하던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제 인생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해요. 영수님, 정말 마음이 무거우셨겠어요. 35년 동안 남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에 다니셨고 영수님은 집안일과 가정을 묵묵히 지켜오셨죠. 그 긴 시간 동안 서로에게 익숙한 역할이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분이 집에 있으니 두 분 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라면 아마 가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남편분이 하루 중 몇 시간을 자기만의 공간에서 보내도록 해보세요. 책 읽기, 동네 카페 가기, 가벼운 산책,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처럼요.
영수님도 그 사이 헬스나 친구 모임, 혼자 산책 같은 시간을 즐기면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하지만 너무 따로만 보내면 소외감이 생길 수 있으니 함께하는 시간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주말 하루 정도는 같이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영수님이 좋아하는 영화나 공연을 함께 보는 거예요. 남편분도 나도 뭔가 같이 하는구나라는 만족감을 느끼고 영수님도 자기 시간을 즐기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집안일을 함께 나누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남편분이 장보기, 간단한 청소, 요리 같은 걸 맡고 영수님은 자기 취미와 시간을 챙기는 시기예요. 이렇게 하면 남편분도 성취감을 느끼고 영수님도 숨 쉴 틈을 가질 수 있죠. 다른 분들은 남편이 퇴직 후 주말 농장이나 DIY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자기 만족감과 부부의 새로운 활동을 동시에 찾더라고요. 또 가끔은 집에서 간단한 요리나 차를 함께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 좋아요. 오늘은 내가 해볼게. 그럼 넌 서빙을 해줄래? 이런 식으로 놀이처럼 해도 좋고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서로에게 부담 없이 대화할 기회가 되고 남편분도 집에서 역할을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남편분의 변화를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성취와 변화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장볼 때 계산도 잘했네, 청소를 도와줘서 고마워 같은 작은 말들이 남편분에게는 큰 힘이 돼요. 이렇게 조금씩 서로의 역할을 재조정하면서 두 분만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혹시 여행 같은 것도 좋겠어요. 가까운 강릉, 속초 정도로 1박 2일 드라이브를 다녀오거나 주말에 미술관, 박물관 같은 곳을 함께 가보는 거예요.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면 답답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쌓일 수 있는데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면 즐거움도 생기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영수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수님 자신을 챙기는 것이에요. 남편분이 변하는 동안에도 영수님은 운동, 친구 만남, 책 읽기 등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해야 남편분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두 분의 관계도 건강하게 조정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하루 한두 시간씩 서로의 시간을 지키고 주 12회는 꼭 함께 보내면서 점점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 보세요. 조금씩 달라지는 일상 속에서 영수님도 남편분도 모두 숨 쉴 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함께하는 시간과 각자의 시간을 조화롭게 만드는 작은 시도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서 김혜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김혜자입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둘째 아들 때문이에요. 올해 35살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첫째는 29살에 결혼해서 벌써 손자까지 둘이나 낳아줬는데 둘째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둘째가 어렸을 때부터 좀 내성적이긴 했어요. 형은 활발하고 친구들도 많았는데 둘째는 조용히 혼자 있는 걸 좋아했거든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착해서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학도 서울 좋은 대학 나오고 지금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도 꽤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조건으로만 보면 나쁘지 않은 신랑감인데 문제는 연애를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20대 후반부터 언제 여자친구 생겨? 소개팅이라도 해봐라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 나는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좋아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했는데 벌써 30이 넘었잖아요.
작년에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나섰어요. 교회 권사님이 우리 조카 딸이 있는데 괜찮은 애야 해서 사진도 보여주고 한 번만 만나보라 했는데 며칠 뒤에 엄마,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제발 그만해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나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아예 이런 얘기만 꺼내도 짜증을 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속상한 건 둘째가 형네 집에 놀러 가서는 조카들하고 정말 잘 놀아줘요. 피그백도 해주고 장난감도 같이 가지고 놀고 아이들이 삼촌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 모습 보면 이 아이도 결혼하면 좋은 아빠가 될 텐데 싶어서 더 안타까워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혜자야, 큰아들은 손자까지 낳아줬으니 이제 둘째만 결혼하면 되겠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야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과연 그럴까 싶어요. 지난주에는 아예 둘째한테 진짜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너 혹시 여자가 싫어?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어? 하고 그랬더니 벽 보고 한참 있다가 엄마, 나는 그냥 혼자가 편해. 결혼하면 책임져야 할 것도 많고 내 시간도 없어지고 지금처럼 사는 게 좋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처럼 살고 싶지 않아. 형은 애들 때문에 주말에 쉬지도 못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 말 듣고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생각이 다른가 봐요. 그런데도 속으로는 계속 걱정이 돼요. 제가 늙어서 죽고 나면 둘째는 정말 혼자 남게 되는 거잖아요. 아플 때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런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얼마 전에는 둘째가 감기 몸살로 회사도 못 가고 집에서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제가 죽 끓여서 갖다 주면서 이럴 때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더니 엄마가 있잖아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언제까지 있을 것 같냐 싶어서. 이웃집 아주머니는 요즘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들 많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는데 그래도 엄마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나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이렇게 재촉하는 것도 아들한테 미안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너무 답답하고. 혜자님의 마음 정말 이해돼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우리 세대와 많이 다르더라고요. 혼자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걱정되시는 게 당연하죠. 특히 나중에 혼자 늙어갈 아들을 생각하면. 혜자님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무겁네요. 아드님이 35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누구나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니까요. 그런데 아드님을 보면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책임을 지는 삶에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마음도 충분히 이해돼요. 지금 중요한 건 조급하게 결혼을 재촉하기보다는 아드님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에요. 35살이면 성인이잖아요. 자기 삶의 방식과 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는 나이죠. 그래서 먼저 아드님의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혼자가 편하구나,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좋구나 하고요. 이 한마디가 아드님 마음에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드님이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이나 클래스, 워크숍 같은 데에 가보도록 살짝 권유하는 거죠. 꼭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단순히 취미 활동이나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행을 좋아한다면 혼자 가는 여행도 좋지만 소규모 모임이나 클래스 여행처럼 가볍게 사람들과 섞이는 경험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리 클래스, 사진 클래스, 혹은 한 번씩 단기 캠프 같은 프로그램도 추천할 수 있죠.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나중에 누군가와 인연이 생기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아드님이 혼자 있는 걸 즐기는 것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이런 작은 기회를 통해 세상과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건 어떤 부모도 쉽게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섬세한 접근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방식은 아드님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또 뭐라고 하겠지 하는 불안감 없이 자기 선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혜자님 자신도 조금 마음을 놓으셔야 해요. 지금처럼 걱정만 하며 재촉하면 아드님이 더 마음을 닫을 수 있어요. 오히려 지켜보면서 아드님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한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아들이 처음에는 혼자 있고 싶다고 했는데 그림 클래스나 여행 모임 같은 걸 가볍게 참여하게 했더니 어느 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지고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까지 하셨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아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선택권을 주면서 엄마는 너 믿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라고 말했더니 아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혜자님, 중요한 건 재촉이 아니라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경험을 접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드님이 지금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해도 조금씩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드님이 느끼는 자율성과 성취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더라도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아드님이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해요. 혼자 있는 게 좋아라는 아드님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큰 신뢰와 안정감을 주거든요. 동시에 조금씩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과 새로운 만남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거예요. 혜자님,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두고 아드님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자연스럽게 권유해 보세요. 아드님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유와 존중, 그리고 작은 기회 제공, 이 세 가지가 지금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부드러운 해결책입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우리 모두 각자의 속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누구나 고민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결국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과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한 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